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큰 폭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많이 그동안에 수익 보셨던 것들 많이 또 반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 주식 오늘 내일만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손절했어도 다시 또 좋은 종목 없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지수의 하락과 동반해서 큰 하락이 나왔어요. 저는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꾸준히 모아가고 있었고 상승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의를 마쳤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번에 하락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의 증시를 움직이는 그 큰 손들은 사실은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50억 이상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지금 시총이 뭐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은 4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총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종목을 사게 되면 사실은 기관의 운용자금은 수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대주주에 속하게 되는데 그 대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많이 때리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장을 움직였던 것이고 최근에 제가 몇 종목을 좀 주요 종목들 봤더니 흔히 공매도 수량을 늘리고 있었더라고요. 당연하죠. 공매도 세력들은 어쨌든 간에 주식이 오르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하방에 다 거는 겁니다. 저희가 주식이 많이 빠지면 여기서부터 모아가면서 상방에 거는 것처럼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은 하방에 안 걸죠. 보통은 다 상방에 거는데 주요 시장 주도자들은 하락을 예상해서 하방도 풋에도 숏이나 풋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오른 만큼 그만큼 조정이 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21선을 보면서 매도하거나 홀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월요일날 갑자기 반등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완전 형제와 같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공시를 냈죠. 이날이었습니다. 7월 28일.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우선은 월봉 차트로 보면은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력이 지지했던 이제 박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월봉 7월봉으로 봤을 때는 고가가 23% 정도 나와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고요.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고점의 7부 능선까지가 원래 1차 매도 라인입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정말 가야 될 이유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정말 큰 재료가 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밑에서 재료가 있던 첫 번째로 상승했을 때 가장 많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시장의 그 주요자들이 매도를 하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사왔다면 1차적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구간이 이 7부 능선입니다. 7부 능선이라는 것은 상승하기 전에 이 하락폭에 이게 하락폭이죠. 고점과 저점이죠. 여기서 7부까지 70%라는 겁니다. 7부. 여러분들 다 군대 나오셨죠? 7부 능선까지가 가장 힘겨운 데예요. 여기서의 저항을 여기에 물려있는 정말 이 지옥 맛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맨날 주식을 어플을 키면서 여기까지 와봐라. 내가 본절을 해주겠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까지 물린 사람들. 마이너스 막 30% 했던 분들인데 와봐라. 내가 본절 해주겠다. 저항이 맞는 곳이에요. 아주 큰 저항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에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경험상 많은 경험을 했을 경우에 다 기술적인 차트나 종목의 흐름은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이렇게 가더라. 여기서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1차 가장
가장 매물대가 많고 악성 매물대가 많아서 세력이 올리려고 해도 물량을 매집하면서 그냥 주지는 않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뚫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고 갑니다. 그게 이쪽이나 이쪽에 다 이 두 상대로 세력은 물량을 매집하고 또 손절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됐든 1차 매도 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는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죠. 딱 1개월 지났는데요. 단기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8만 원을 능가할 수도 있고 뭐 10만 전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과 어떤 차트의 움직임, 세력의 어떤 수급의 원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기가 우선은 여기까지 온 게 힘겹게 왔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삼성전자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올 만큼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죠? 보통의 시장의 흐름은 가장형 1등 대장주가 가면요. 대장주가 가죠. 대장이 갑니다. 대장 오야봉이 먼저 가서 밥을 먹던 여자를 만났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떨거지라고 하면 조금 섭섭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도라고 하죠. 2인자가 이제 기다렸다가 밥을 먹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이제는 2인자, 세상에는 위너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여기가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대장 형님이 그래도 이제 야 내가 좀 맛있게 먹었다. 근데 새끼들도 좀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서 조금 남겨줘요. 이 형님도 이제 나중에 데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2인자들이 먹는 겁니다. 2인자들한테 기회가 와요. 2인자들한테.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어떤 선택할 때도 초이스할 때도 그렇죠? 2인자한테 기회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떨거지들입니다. 그 외 기타들. 여기는 먹을 게 없죠. 그럼 2인자가 누구냐? 삼성전자에 이번에 테슬라향 반도체를 공급했던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2인자가 뭐냐? 삼성전기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반도체를 계약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는 그 이슈로 인해서 단기 고점에서 그래 먹을 만큼 먹었다, 오를 만큼 올랐다. 자 그럼 그 다음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삼성전기에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삼성전기가 도대체 왜 삼성전기가 앞으로의 수혜주인지 이 영상에서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뉴스부터 좀 짚고 갈게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납품합니다. 앞으로 테슬라 차에는 이 삼성전자의 이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 반도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저도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잘 모르지만 무슨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그럼 뭐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다 공대 출신의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뭐냐면 결국 자율주행은 많은 자율주행에 영향을 끼치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교통정보, 사람의 움직임, 그날의 기후,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어떤 특이성, 차의 상태, 도로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를 이 테슬라라는 차 한 대랑 계속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초단위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보행자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어떤 그날의 어떤 도로의 지면의 어떤 정보, 상황을, 교통 정보를, 예를 들면 앞에 사고가 났다,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이 주고받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죠? 네, 사고가 난다거나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해줄 수가 없죠. 안전하게. 그래서 그 촌각을 낮추면서 그 1초에 수만 가지, 수조 개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율주행
반도체와 자동차의 핵심. 그러면 이 자율주행 반도체는 연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연산이 많으면 여러분들 뭐가 많아집니까? 발열도 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여러분들 반도체 칩 한번 보셨겠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판입니다. 그럼 여기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도체도 아니고 불연도체도 아닌 반.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한다는 그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네. 여기에 반도체가 심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기판이 이렇게 있는데 기판에 이 반도체를 잘 패키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쌓아 올려야 많은 반도체들을 그 일정한 면적에 우리가 무한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 테슬라라는 차도 이 한계가 있는데 면적에. 근데 그 집적된 반도체를 그 공간에 담을 수 있으려면 패키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고급 패키징이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그 기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 패키징에 꼭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이제 이 썸네일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FCBGA라는 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기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판인데 자율주행과 AI 기계의 어떤 그런 전장에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기판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FCBGA를 플립칩, 네, 그냥 한번 들으세요.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기판이죠. 네, 이게 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 네, 이 FCBGA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전장이나 차에 이 FCBGA라는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반도체는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혼자 작동 못해요. 예를 들면은 얘네들은 혼자서 작동을 못합니다. 기판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얹어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반도체가 차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가 기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중에서도 FCBGA라는 고속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인 거죠. 즉 이제 AI 반도체나 자율주행 칩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는 이 BGA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만드는 회사가 결국 이 삼성전기라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성전기는 그동안에 이 FCBGA라는 기판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납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계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삼성전기도 공급량이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네. 삼성전기는 이미 사실은 테슬라향 반도체 생태계에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엄청난 많은 양의 테슬라 반도체를 납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이 FCBGA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 실적이. 점점 공급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 FCBGA라는 기판은요 또 수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수율을 잡기가 되게 힘든데 삼성전기는 이 FCBGA의 수율이 그만큼 잘 나오고 성능이 좋으니까 테슬라가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FCBGA가 테슬라가 쓴다고 해서 많이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수량이 많아져서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익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판이 사실 가치, 여러분들 부가가치라고 하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어떤 A라는 제품과 BGA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기판을 팔면은 10원 남는데 BGA는 남거나 100원 남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많이 팔수록 이득이 엄청 큰 거죠. 여러분들 사업은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칩을 납품한다는 소식은 삼성전자한테 매우 호재로 다가오는 거죠. 제가 기존의 지난 리포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증권사 리포트랑 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패키지 기판의 시장 추이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선은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이런 어떤 복잡한 걸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FCBGA 수요가 증가한다. 여기 끝입니다. 네. 우상향하고 있어요. CAGR이라는 게 뭐냐면 연평균 성장률인데
자, 패키지 기판별, 종류별 시장 규모 현황도 봐봐요. 기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BGA 요 회색이 시장 규모와 전망이 훨씬 더 크죠. 향후에 어떠한 기판보다도 이 FC BGA 기판이 시장이 클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 자료입니다. 그리고 PC와 서버에 필요한 FC BGA 면적 전망. 예. 이게 뭐냐면은 FC BGA가 되는 그런 면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테슬라나 그런 어떤 기기나 그런 곳에 그만큼 많은 전산 데이터와 전산 데이터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산을 다 그 계산을 다 해내려면은 그만큼 큰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반도체를 잘 패키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반도체를 패키징 하는데 이 FC BGA라는 기판이 매우 중요하고 을 내는데 중요한 기판을 하고, 그 기판 점점 이 전장 사업, 이 전장이라는 전기차 점점 더 면적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 BGA라는 기판이 들어가는 면적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성이 크고 점점 필요한 곳이 많고 테슬라에서 필요하고 전기차를 하는 다른 그 어떤 회사들에서도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쇼티지 강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수요에서 수요를 뺀 거예요. 수요를 뺀 겁니다. 다시.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성과는 다르게 이 FC BGA 공급량이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고 부가가치가 높으면 많은 기업들이 다 여기에 달려들어서 그냥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큰 기술력이 없으면 그만큼 이 공급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는 있지만 그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쇼티지 강도 여기 보이시죠? 쇼티지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의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BGA 기판이 좋은데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은 또 되게 부족하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예전 자료지만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이제 막 개발하고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24년이나 25년도나 돼서 이제 이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삼성전기가 어떠한 판단을 했냐면, 이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보고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FC BGA에 3천억을 추가 투자를 하고 누적 투자가 1조 9천억이나 된다. 부산과 세종사업장과 베트남 법인에 투자를 했다. 국내 최초 서버용 FC BGA 연내를 생산하겠다. 이런 기사와 공시를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기가 실적이라든가 기업 운영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은 최근에 실적 같은 것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다. 네, 이 정도면 실적도 선방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FC BGA라는 기판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기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기판을 생산해내는 수율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가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분명 이번에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터뜨렸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제 반도체 칩을 납품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매출로 잡히게 되면 삼성전기의 매출과 이익은 지금보다 점프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점프업을 하게 되면 이미 늦는다. 제가 항상 기대감에 산다고 했죠. 기대감에 지금부터 삼성전기를 관심 있게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적절히 매수를 하면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요약을 좀 해보면,
삼성전기는 2025년 2분기 비호적 환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런 환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서 매출, 이익 기록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전장 수요 기반으로 MLCC, UC-BGA 등 고성능 부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 컴포넌트 패키지 솔루션 부분은 산업 서버 전장향 수요 증가로 매출이 크게 늘었고, 광학 솔루션, 이 회사는 또 전장용 고성능 카메라 모듈도 만들어요. 이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때 카메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이 제품 견고한 실적을 뒷받침했다. 하반기에도 AI 서버, ADAS, 고부가 부품 공급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래서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삼성전기가 되냐?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때 삼성전자에 대한 테슬라향 반도체 이슈 나오면서 장대 안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큰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이것은 결국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물론 지금 아주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수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 주면 요번에 장대 양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지수가 좀 갑자기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했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스를 좀 그려보면요, 박스를 좀 그려보면은 요 박스권, 요 박스권인데 1차적으로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3만원 정도에서 모아가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4만원 정도는 올 것 같아요. 13만원 만약에 내가 모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앞고점 있죠? 이 앞고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약 적어도 한 20%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는 사실은 이 10조 이상의 차트는요, 여러분들 일봉을 보면 안 돼요. 일봉을 보면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은, 이 고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종목들은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은 여기서 이쯤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터뜨렸죠. 일단은 지금 이슈도 좋고 지수 살짝 하락하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목도. 그런데 요번에 이 지수가 버텨준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인 거죠. 여기서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 7점을 먼저 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월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기 아주 대형주로서 물량도 빵빵하고 안정적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오늘 설명드린 FC-BGA라는 거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테슬라는 반도체는, 차는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반도체의 고속도로는 FC-BGA라는 기판이다. 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라는 회사다. 삼성전기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장대 안봉이 나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수의 조정과 함께 매수해 나간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른 것만큼 삼성전기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 2등주 삼성전자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의 소멸이나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폭락할 가능성도 없고요. 차트는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매우 좋다. 형님들 우선 들어가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의 하락과 이용해서 삼성전기를 조금씩 담아간다면, 제가 계속 방송에서 삼성전기는 계속 트래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예를 들면 떨어진다거나 오른다거나 그래도 상관없이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고 옳은 것만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킨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데도 또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있으면 떨어지는 이유도 있듯이 그 부분도 하락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많은 고수분들 또 많은 또 투자자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다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